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2017년 11월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끝으로 북한은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쏘아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종류가 정확히 뭔지, 또 북한이 어떤 의도인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희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쏜 건 오늘 오전 9시 6분경부터 27분경 사이입니다. 원산 북쪽 호두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70km에서 200km 사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처음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지만 40여 분 만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인지 다른 발사체인지는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세부 재원과 종류 등 추가 정보에 대해 정밀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과거 호두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전술 로켓 등을 시험 발사해왔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11월 ICBM급인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약 1년 5개월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번 군 당국의 발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발사체를 두고 처음에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곧바로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탄도 미사일이었다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다만 군은 사거리 등을 감안했을 때 탄도 미사일보다는 방사포나 전술 로켓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미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도 자세한 재원 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정 시간 동안 여러 개의 발사체가 발사됐고 발사체의 비행거리로 볼 때 300mm 방사포 등을 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역시 발사체의 고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 로켓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CN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달 북한이 실시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실험도 탄도미사일과 관련이 없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비행거리가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KA-노트나 스커드 계열 등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단거리라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 안보리 제재 위반이 돼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는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북한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신중하게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청와대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죠.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관계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는데요. 청와대는 북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매우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합의서를 보면요.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런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책회의는 NSC가 아니라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형태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NSC를 소집할 만큼 심각한 무력 도발은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그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북한 도발 때마다 나왔던 규탄한다는 표현 대신 이번엔 우려한다라는 완곡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반응해 북한을 자극할 경우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조속한 대화 재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예, 대화 재개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그동안도 우리 정부가 대화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하도록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 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지난달 15일인데요. 이 회담 분위기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가 겹친 겁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번 발사를 계속 분석하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JTBC 최재원입니다. 백악관 역시 북한의 속내를 살핀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처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외신들은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압박의 카드지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백악관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감시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대해 상황 파악을 먼저 한 뒤 신중히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외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 협상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최대한의 압박을 고수하며 유연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이 화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화의 교착 상태에서 북한이 지렛대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강수를 둔 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발사가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CNN은 북한이 약속한 범주의 무기는 아닐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일에 얼마나 인내할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발사체에 대해서 지금 한미 당국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발사체였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발사체 종류와 또 궤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다만 비행 거리를 보면 이 70km에서 200km로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장사정포나 또 전술 로켓일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먼저 듣고 가시죠. 네.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300mm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방사포 탄도형이지만 미사일이라고 보기 뭐한 그런 약간 표에 가까운 로켓이다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렇게 들으셨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장거리용은 좀 아니라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미국과의 어떤 극단적 대립은 좀 피하겠다라는 또 북한의 의도도 읽힙니다. 예. 방사포를 탄도미사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중요한 건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탄도미사일로 보게 될 경우에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합참도 처음에는 이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와 또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엔 안보리는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해 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미국 CNN의 보도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 발사체가 비핵화 협상에서 실험을 중단하기로 한 무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의 저강도 견제구를 던질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이나 북미가 대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행동은 없지 않았습니까?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데 왜 지금 이 발사체를 왜 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제 재작년 11월 이후에 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을 했다가 갑자기 오늘 이 단거리 발사체를 이제 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월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이 계속 대북 제재를 이어가면서 또 빅딜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압박 내지는 경고성 메시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이 공군 부대를 방문한 데 이어서 또 군사과학원도 또 참관하면서 계속 이런 군사 행보를 보여오고 있는데요. 이전보다는 확실히 압박 강도를 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저강도 견제구를 던진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미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보다 더 강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또 주한미군이 이 사드 전개 훈련을 또 했고요. 또 한미 연합 공전 훈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부분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발사 카드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북한 내부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볼 때는 군부의 불만을 좀 잠재우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후에 나온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이번 발사가 판을 완전히 깨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도의 수단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북한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런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는 미국으로서도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물밑 접촉을 계속 강화하는 식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성과로 계속 대북 정책을 앞세우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북한과의 협상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발사가 앞으로 이런 미국의 전략을 바꾸게 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이번 판에 이 대화의 판을 흔들 악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다음 주 방한의 비핵화 증진 방안을 협의할 거라는 발표가 나온 지 반나절 만에 발사체를 쏜 겁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문제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발사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유식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약 12시간 전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북한의 식량 안보 실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10년 새 최악의 흉작으로 올해 136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 인구 40%인 1,010만 명이 굶주림에 직면했다는 내용입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비핵화 증진 방안과 함께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식량 지원 문제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국무부는 앞서 JTBC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는 군사 무기 개발에 돈과 자원을 집중한 북한 정권이 야기한 것이라고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적법한 인도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자금을 돌려 쓴다면 유엔이 요청한 비용을 충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도 하노이 회담 때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대규모 식량 지원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강경파인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목소리만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과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겁니다. 하지만 비핵화 입법에 대한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need and importance of Russia stepping up and continuing to help and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nuclearize. 반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할 때 대북 제재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의 단계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을 이행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러시아의 역할 확대도 견제했습니다. 최근 크렘린궁은 북한 문제는 영내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육자 회담 재개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